안녕하세요. 북토시입니다. 오늘은 체크아웃 영상 준비했는데요. 그 전에 저희 하루 루틴 영상부터 잠깐 소개하려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한 달 동안 읽을 책들을 사와봤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저희 집이 교보문고랑 엄청 가깝거든요. 200m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일주일에 4-5번은 교보문고에 들르는 것 같은데요. 아들 책도 사고, 제 책도 사고, 아들 학교 준비물도 사고, 제 거 문구류 쇼핑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매년 교보문고 프레스티지예요. 1년에 한 번씩 선물도 보내주고 그래서 그게 또 엄청 또 간지거든요. 책을 계속 사니까 집에 놓을 공간도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막 병원에도 갖다 놓고 이북으로 읽어도 되기는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책을 사는 거는 이 책이 이렇게 꽂아놓고 관상용으로 보는 재미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이만큼 책 읽었지 하는 약간 혼자만의 흐뭇함, 증거 이런 것도 되고 그런데 뭐니 해도 바로 교보 프레스티지. 그게 되고 싶어서 막 사재 끼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현대백화점 자스민, 뭐 신세계백화점 트리니티 이런 거는 평생 못 돼도 교보문고 프레스티지다 이거거든요. 이게 진짜 인생의 찐 간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이번에 유튜브 시작하면서 이거 책 하울 영상 찍으려고 6권을 사왔는데 사실 서점에 갔을 때 살 게 없어서 엄청 고민을 했어요. 새로운 책들이 매일 수십 권씩 나오지만 제가 책 집어드는 기준이 있는데 이게 제가 자주 가서 한 권씩 2권씩 매번 사오다 보니까 엔간하게 제 취향에 맞는 평대에 있는 베스트셀러나 인기책들이 거의 다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도 새해기도 하고 이렇게 새 영상도 찍어야 되고 하니까 열심히 골라서 사와봤습니다. 사실 근데 책을 사놓고 아예 안 읽거나 제대로 안 읽은 책들도 집에 너무 많아서 이거 다 읽고 나서는 집에 있는 책 파먹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막 베스트셀러에다가 유명한 책들은 다 사기는 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책하울 이것도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첫 번째 책은 줄리언 반스의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입니다.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일단 줄리언 반스의 전작인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를 재밌게 봤었기 때문이에요. 이 책을 산 게 지금 종이도 되게 누렇게 변했는데 이 책을 산 게 2012년이네요. 진짜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고 결말부의 충격으로 띵했던 그 느낌이 아직도 약간 생각이 나요.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영화는 아직 못 봤고요. 줄리언 반스가 2011년에 맨 부커상을 탔어요. 이 소설로. 뭐 부커상이나 노벨문학상이나 퓰리처상이나 여러 가지 문학상들이 있잖아요. 평소에는 막 도파민 팡팡 터지는 추리소설을 주로 읽기는 한데 제가 또 이런 상 같은 거 되게 좋아해서 그런 문학상 받은 소설들도 한 번씩은 읽어보려고 시도는 해보는 편인데요. 근데 읽으면서 제가 문학적 소양이 부족해서인지 중도 포기한 책들도 많았었어요. 하지만 요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는 진짜 너무 재밌게 읽었고, 그런데 이 책에 이렇게 띠지에 줄리언 반스 40년 문학의 결정판 막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제가 또 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줄리언 반스 이분이 제목을 이렇게 막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 이렇게 막 문장 형식으로 짓는 걸 좋아하시나? 막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찾아봤더니 다른 책들이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참고로 이 책이 이동진 평론가가 추천한 2024년 최고의 책이었대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읽었던 작품이 재밌었던 작가님의 책, 그리고 문학 수상 작가의 책 같은 것들은 조금 사서 보는 편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제가 이번에 산 책은 리사 리드센의 소설 새들이 남쪽으로 가는 날입니다. 일단 저는 책을 고를 때 책에서 표지 디자인이랑 이 띠지에 있는 문구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특히 띠지에 막 유명한 사람 뭐 누구누구 추천했다. 예를 들어서 뭐 버락 오바마 추천, 이동진 추천 이런 거나 뭐 미국에서 올해의 독서상 몇 위, 뭐 아마존 베스트셀러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추천한 거니까 믿음이 먼저 가는 것 같아요. 이것도 보면 2024년 스웨덴 올해의 도서상, 스웨덴, 덴마크 베스트셀러 1위 뭐 이런 거 막 적혀 있잖아요. 이런 책들은 일단 조금의 신뢰를 먼저 가지고 고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조금은 저한테는 조금 낯선 스웨덴 소설이라고 하니까 스웨덴 문학은 어떤 느낌일지 조금 읽기 전에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책 뒤에 있는 설명을 보면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보호라는 한 노인이 나오고 삶의 작별 인사를 그 노인이 하기 전에 오랫동안 함께 해온 반려견과 아들과의 관계 등을 풀어나가는 소설일 것 같아요. 일단은 삶과 죽음, 그리고 부모와 자식 관계, 반려견 뭐 이런 단어들은 사실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단어들이잖아요. 저자인 리사 리드센의 데뷔작이라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작가님들의 데뷔작이 처음 글을 쓸 때 그동안 살면서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자신만의 아이디어나 영감 같은 것들을 다 쏟아붓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책은 미나토 가나의 일몰입니다. 제가 20대에는 일본 추리소설에 엄청 빠져서 한동안 그런 것들만 읽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한 15년 전, 20년 전쯤 됐을 건데 그 당시에 막 미야베 미유키, 모방범, 화차 막 이런 거 유행하고 아직도 제가 신간 나올 때마다 찾아서 읽는 히가시노 게이고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독특한 분위기라서 좋아했던 온다리쿠 책도 되게 많이 읽고 그랬었거든요. 그 미나토 가나의 책을 처음 읽었던 게 요 고백이었는데요. 이건 뭐 영화로도 제작되고 한 건데 진짜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미나토 가나의 신간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좀 사서 읽었었는데, 근데 솔직히 이 중에서 고백을 뛰어넘는 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집에 있는 게 속죄, 야행 관람차, 무성, 고백 이렇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드라마도 그렇고 만화도 그렇고 소설 쪽도 그렇고 이런 일본 작품들이 엄청 막 자극적이고 디테일하고 막 정교하고 심리 묘사도 엄청나게 깊게 파고들고 막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드라마도 그렇고 만화도 그렇고 추리소설 쪽도 우리나라 작품들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책은 심윤서 작가님의 홈 비터 홈입니다. 저는 원작이 있는 영화나 드라마의 원작 소설을 읽어보는 취미가 있어요. 얼마나 재밌으면 영상화할 생각을 사람들이 했을까? 그리고 영상화를 생각할 정도면 책을 읽으면서 눈앞에 그려지고 지루함이 덜하겠지 하는 기대가 미리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궁금해서 후에 찾아본 것들도 있지만 요즘은 사실 방영 전에 작품에 대한 사전 정보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영상화된 걸 보기 전에 먼저 원작들을 읽어보는 편입니다. 책장에 꽂혀 있는 것들 중에 대충 몇 개 갖고 와봤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읽었던 원작이 있는 영상화가 된 이런 소설들입니다. 최근에 읽은 거는 트렁크 읽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드라마 노멀 피플의 원작입니다. 원작이랑 영상화가 되면서 각색된 작품들이랑은 저마다의 매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은 원작만 못하다는 평을 듣는 것들도 많지만 일단은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영상화된 작품들이랑 이렇게 원작 소설을 비교해보는 영상도 한번 만들어보는 것이 저의 계획입니다. 이 홈 비터홈은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 모텔 캘리포니아의 원작 소설이라고 해서 드라마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사와서 읽어보려고 하고요. 근데 이게 찾아봤더니 연재됐었던 로맨스 웹소설이더라고요. 그리고 심윤서 작가님이 그쪽 분야에서는 꽤나 두터운 팬층을 보유하고 계시고요. 저는 원래 웹소설을 안 보는데 최근에 종영한 지금 거신 전하는이라는 드라마를 방영하기 전에 웹소설을 찾아서 완독을 했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왠지 웹소설은 좀 오글거리는 장르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 책은 표지도 이렇게 엽서처럼 너무 이쁘고 상큼하고 컴퓨터 화면으로 보통 이제 웹소설을 보면 한 회씩 막 감질맛 나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쭉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웹소설이다 보니까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5번째 책은 최은영 작가님의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입니다. 최은영 작가님은 워낙 유명한 작가님이시고 책 내시는 것마다 거의 다 베스트셀러에 속하는 것 같고요. 이 책은 이동진 평론가님이 2024년 올해의 소설 베스트 4로 뽑았다고 하고 2023년 교보문고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 2위라고 합니다. 저는 최은영 작가님의 책 중에 쇼코의 미소랑 밝은 빛이라는 책을 가지고 있고 읽어봤는데요. 지금 밝은 빛은 아마 제가 병원에 놔둔 것 같아요.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사실 그 전에 읽었던 작가님의 작품들을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좀 자극적이고 속도감 있고 막 도파민 팡팡 터지고 그런 류를 그동안 주로 좋아하고 읽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소설 자체가 좀 정적이고 심심하지 않나 하고 느꼈었어요. 그래서 이 책도 원래 늘 평대 위에 있었지만 사지 않고 미루고 있었는데 그래도 워낙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좋아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이 책으로 최은영 작가님의 책을 다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책은 김기태 작가님의 소설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입니다. 띠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첫 등장과 함께 그랜드슬램 달성, 젊은 작가상 수상, 신동엽 문학상 수상, 동인 문학상 수상. 한국 문학의 가장 뜨거운 신인. 제가 이거 책 내용을 미리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이 책 표지 뒷면에 추천사들을 보면 드는 느낌이 굉장히 현대적인 감각으로 현 시대를 그려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제가 사온 책 6권을 소개를 해봤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꼭 이 책들을 다 읽고 함께 북 리뷰해보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북하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